안녕하세요. 류용수 법무사입니다. 개인 파산이라는 게 너무나 좋은 제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 회생을 딱 마음먹고 오신 의뢰인들도 저는 일단 개인 파산을 먼저 검토를 합니다. 개인 파산이 너무 좋으니까요. 개인 회생하러 오셨다가 저 때문에 개인 파산으로 바꿔서 좋은 결과 얻으셔가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말 세알일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분들 만약에 다른 사무장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갔으면 그냥 개인 회생으로 진행됐겠죠. 3년, 5년 동안 돈을 납부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돼요. 개인 파산이 요건이 된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개인 파산을 하려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사무장 사무실 같은 데서는 의뢰인 분들이 형사처벌 받는 거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책임질 능력도 없고요. 걔네들이 책임질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연락 끊고 잠적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실은 절대 피하라고 했습니다. 개인 파산하는데 왜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되냐? 엄연하게 개인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 파산죄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사기 파산죄는 단순하게 가태료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개인 파산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것도 얼마만큼요?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최대 내릴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사기 파산에 해당할까요? 개인 파산을 정상적인 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님이랑 상담을 하면 절대 이런 일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을 권하지 않아요. 이런 일을 권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형사처벌 받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 법무사직 내려놔야 됩니다. 힘들게 얻은 이 법무사 자격증을. 그걸로 끝인가요? 여러분들이 손해본 거 싹 다 물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님은 절대 여러분들 이 길로 끌어들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속이지 않는 이상.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서류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저희들이 서류를 보면,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 요거는 의뢰인분께서 지금 어설프게 법원을 속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보여요. 그럴 경우에는 진행 안 합니다. 돌려보냅니다.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많잖아요. 그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큰 범죄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개인 파산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아니, 어떻게 재산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법원을 너무 우습게 보는, 그리고 개인 파산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도 재산 은닉에 해당합니다. 그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남들이 여러분들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왜 전문가 얘기는 안 듣고 남들 얘기를 듣는지. 자기 아이가 결혼한다고 1천만 원 주는, 딸이 결혼하는데 몇 천만 원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그렇죠. 마음은 아는데 개인 파산하시잖아요. 개인 파산이란 게 결국 뭐예요? 채권자들한테 돈을 안 갚는다는 얘기예요. 채권자들은 그러면요, 아니 우리 돈은 다 떼이면서 너는 네 딸한테 돈을 준다고 혼수로? 법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도 막 처분하시는 분도 계세요. 개인 파산 직전에. 특히 보험 계약자 변경시키고, 그게 안 들킬 거라고 생각되시는 건가요? 당연히 다 들킵니다. 계약자를 왜 변경시켜요? 계약자를 가지고 있으면 보험 해약 환급금이 잡히잖아요. 그게 재산으로 잡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계약자를 변경시키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다 걸립니다. 하시면 안 돼요. 요거 다 사기 파산에 걸리는 행동입니다. 물론 그런 행동 했다고 해서 무조건 깜빵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닌데 법대로만 하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팔고, 그러니까 부동산 파는 건 괜찮아요. 팔면 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팔고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이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팔고 남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았다든지 다른 데로 옮겨놨다든지,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내가 머리 좀 굴리면 법원을 속일 수 있겠지. 여러분들, 회생 파산을 하시는 판사님들은 회생 파산만 해요. 민사를 하는 판사는, 형사를 하는 판사는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형사를 할 수도 있고 민사를 할 수도 있고, 바쁘면 서로. 하지만 회생 파산은요, 회생 파산만 하세요. 그래서 지금 큰 강역시들은 지금 전문 회생법인이 생기잖아요.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파산관제인이에요. 파산관제인이 누구예요?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법무사랑 변호사, 외부위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파산관제인 보수를 받고 검토를 하는데 이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개인 파산을 하러 마음 먹으셨으면 일단 전문 법무사님이랑 상담을
솔직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하셔서 내가 사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 딸이 결혼한다 그래서 내가 2천만 원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있으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개인 파산에서 여러분들 편은 누구예요? 판사예요? 파산 관제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뢰를 맡긴 법무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무사님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아니 물론 이제 범죄를 뭐 같이 공모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을 했든 코인을 했든 뭐 도박을 했든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걸 얘기를 안 했다가 나중에 파산관제인이 조사하면서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알아야지 이거는 진행해봤자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요거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면 법원에 돈을 조금 내고라도 면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드리죠. 그래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엄연하게 사기 파산죄라고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개인 파산 안 되면 안 되고 말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전문 법무사님이랑 상담하는 게 가장 좋고 어떤 일을 저지르고 지금 상담하러 오셨다고 한다면 그 상담하시는 법무사님한테는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방법을 찾으세요.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